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파이터 김태일입니다. 김명준 앵커의 휴가로 오늘 하루만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 좀 바뀌어야 할 속담들이 있습니다. 먼저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무인기 보고 놀란 국방부, 새떼 보고 놀란다. 또 낮엔 새가 듣고 밤엔 쥐가 듣는다. 밤낮 없이 북한 무인기가 듣는다. 또 속담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이요. 이런 탄식도 터져 나오네요. 수천억 전투기 사면 뭐하나 북한 무인기가 가성비 갑이다. 자, 12월 28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충격을 안기고 있는 택시기사 살인사건. 어제는 피의자가 동거녀까지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오늘 마침내 피의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전 여자친구를 왜 살해하신 거예요? 피해자들 돈은 어디에 쓰셨어요? 살해하실 목적으로 데려가신 건가요? 백성문 변호사님, 자, 묵묵부답,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일단은 오늘 오전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네. 조금 전에 기자들이 이제 뭐 계획살인이었냐 뭐 여러 가지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또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해서 어떤 사과 말도 하지 않고 저렇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뭐 영장 발부 여부는 뭐 모두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입니다. 아하.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요, 바로 2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첫 번째 피해자가 정확하게 누굽니까? 같이 살던 여자친구, 즉 동거녀이고요. 주변 사람들은 젊은 부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텐데요. 올해 여름까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투는 소리가 사라지고 이 남성이 혼자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 이웃들은 둘이 매일 같이 다니다가 최근에는 젊은 여자랑 같이 다니는 걸 자주 목격을 했는데 네. 속으로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인데 다른 여성을 만나니까 바람 피우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고 특히 한 이웃은 그 여성이 안 보이길래 어디 갔냐 안부를 물었더니 장모님 보느라 정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이웃들은 그냥 평범한 그냥 젊은 부부, 같이 사는 동거하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심인석 기자님,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 벌어진 거죠? 지금 원래 이제 그 피해 여성분이 사라진 건 지난 여름이었거든요. 네네. 애초에는 이제 여름에 그 여자친구가 그 가출한 다음에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한 8월경에 지금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피해자가 진술하는 걸 보면 채무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우발적이다. 네, 둔기로 때려가지고 살인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차량에 있는 루프백에 실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그 공릉천변에 유기했다, 사체를 유기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카드 사용 내역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왜 살인이 벌어졌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채무 문제나 이런 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 살인이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그러면 네, 채무 문제 때문인데 이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이 진술을 어떻게 보세요? 뭐 믿을 수가 있을까? 전 좀 처음부터 계속 진술 번복이 되고 있어서 믿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채무 문제도 사실 본인이 채무를 지는 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 여성의 카드 3개로 거의 수천만 원의 이제 카드론을 얻어서 이제 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와 같은 뭐 어떤 돈 때문에 싸움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그게 단순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발적으로 살해를 한 것인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이 사람의 어떤 삶의 패턴이 일단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지금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인데 피해자의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결국에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해 오다 보니까 네. 이게 그냥 우발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아하. 그 돈을 노리고 지금 심지어 집까지 있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어떤 재산을 노리고 벌인 범죄가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신민석 기자님. 자,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영상을 입수했다면서요? 모든 시작은 그 택시와 이 피의자가 몰던 승용차의 그 접촉 사고였는데 네. 그 당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그 한번 직접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일 밤 10시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가운데 흰색 승용차가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흰색 승용차가 큰 길로 나와가지고 우회전을 하는데 네네. 우회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접촉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거. 잠시 뒤에 이제 차량을 나와가지고 갓길로 세운 다음에 SUV 운전자와 택시 기사가 모두 나와가지고 횡단보도 앞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네네. 택시에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잠시 뒤에 두 차량은 함께 어디론가 출발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두 차량이 향한 곳은 바로 파주에 있는 이 피의자의 집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택시 운전기사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저 상황이 말이죠. 지금 네.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15분간 이제 대화를 나눴단 말이죠. 그러고서 택시 기사를 데리고 갑니다. 네. 이 상황도 본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진술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우발적일 수도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눈도 많이 오고 길이 얼어 있으니까 저런 정도의 사고는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사고가 일어난 부분까지 우발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이제 사고가 나면 112에 신고를 하거나 보험회사를 불러서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들어서는데 문제는 이게 충돌 사고이다 보니 112에 충분히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직진 신호를 따라온 거니까 네. 결국 우회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회전을 해서 결국 충돌이 일어나니 112에 신고를 하면 수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작 그 전에 뭔가 사건이 있고 그게 결국은 은폐가 되던 그런 전작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이제 교통사고를 덮으려고 합의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집에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사실은 뭐 이 증인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계획 살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님. 저희가 앞서 이제 제목에 나왔지만 환풍구에서 장미 냄새가 났어요? 네,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인데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제 환풍구 냄새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이사를 오고 나서 2020년에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서 담배 냄새가 올라오더니 네. 어느 날, 그러니까 지난 22일에서 24일에는 배관을 통해서 담배 냄새가 아니라 장미꽃 냄새가 진하게 올랐던 기억이 난다라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야, 진하게 장미꽃 냄새가 올라왔다. 이수정 교수님, 이거는 네. 또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담배를 많이 피던 사람이래요. 네. 아파트에서 이제 환풍구로 이제 냄새들이 서로 올라가고 올라오죠. 내려오기도 네.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그 택시 기사의 사망 사건입니다. 20일에 집 안에서 사망을 해서 옷장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그리고는 지금 25일에 신고가 돼서 발견이 된 상황인데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이틀에서 한 나흘 정도 사이에 뭔가 장미꽃 냄새가 그 전에는 맡을 수 없었던 냄새가 특이하게 이제 환풍구를 타고 올라왔다 이런 진술이라서 아마도 집안에서 뭐 이제 온방기를 켜고 이러다 보면은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너무 염려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장미꽃 냄새라면 샴푸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향제 등등을 지금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웃에 그럼 신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물타기를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 동거녀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진술을 하면서 이게 알려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 완전히 없다 이렇게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범행 수법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살해한 뒤 그 사람의 물건으로 결국은 금전을 편취해서 생활하고 네. 또 그게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또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생활을 해온 것으로 추정이 돼서 이 사람이 딱히 직업이 없고요. 네. 결국은 이제 동거녀의 집에서 자기 집처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거기서도 이제 결국은 뭐 수도 요금이니 뭐니 다 이제 공공 요금들이 다 밀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왔는지를 일단 수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와중에 혹시 집안이나 차량 안에 제3자의 물품이 추가로 더 있는 건지, 만약에 그 물품이 추가로 있거나 또는 혈흔이 다른 사람의 혈흔이 있다면 임자를 아마 찾아야 될 겁니다. 또는 이 사람은 아마 여성들을 뭐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요즘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여성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거나 했다 하면 그런 이제 채팅 뭐 사실들을 확인을 다 해서 이 사람과 만난 지난 뭐 8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니까요. 네. 그 사이에 만난 모든 사람들을 일단은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안위가 다 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사가 좀 더 촘촘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네, 그냥 시신을 찾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사안이 좀 심각해요. 그렇다면 이 피의자 신상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르면 내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라고 하는데요. 아하. 제 예상컨대 당연히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강력 범죄를 저지른 뿐만 아니라 또 자백을 했고요. 충분히 증거가 모여져 있는 상황이고 네. 달리 뭐 청소년에 해당하거나 신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상공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 뉴스파이터가 아주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자동차는 원래 휘발유나 뭐 요즘 전기도 많이 가니까 이렇게 가는데, 자, 제목에 알코올로 가요. 이런 차도 있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자들입니다. 아하. 영상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밤중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들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의심 가는 차량이 발견됩니다. 어허. 이 용의 차량에게 청차, 서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들은 채도 안 하고 저렇게 가는 모습인데요. 뭐 중앙선도 넘고요. 뭐 역주행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계속 그 가로막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도주하는 모습 보이죠. 야, 거침이 없네요. 네, 위험천만한 순간인데요. 이내 경찰차 그리고 시민 차량 사이에 갇혀서 끝이 나고 마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도로 위 무법자들의 질주였습니다. 야, 지금 저 상황이 밤이잖아요. 그런데 저게 낮에 벌어졌으면 야,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민석 기자님. 그런데 경찰은 어떻게 출동하게 된 거예요? 이 영상을 제보해 주신 분이 이제 그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는데 보기 차량 운행이 너무 이상하고 비정상적이고 아무래도 음주운전 차량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아하.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차가 계속 도주를 못하게 막는데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냥 가고 당연히 정지 신호도 지키지 않고 중앙선 침범은 기본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제보 차량과 경찰차가 함께 합심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어렵게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좀 가는 길이 좀 이상해서 차가 이상해서 음주운전이 조금 의심해 보인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배종찬 소장님. 네, 진짜 음주운전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가는 차가 한밤중이라도 요새는 헤드라이트를 통해서 환하거든요. 가로등도 환하고. 그러니까 뭔가 비틀비틀 차선을 차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차량들을 뒤에서 블랙박스를 담아서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체로 이런 운전자의 음주운전 실태 조사를 해보면 자기는 맥주 3분의 1잔 마셨다. 다 이거 그러죠. 괜찮다. 그럼요. 또는 자기는 술 안 취한다. 절대로 안 취한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이 차량도 용의 차량을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운전자들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준 적용이 잘못돼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뉴스파이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술은요. 한 방울만 드셔도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아유, 당연하죠. 한 잔이 아니고요. 한 방울입니다. 한 방울 드셔도 운전대 절대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오늘 송년회가 있거든요. 예. 차 놔두고 왔어요. 아, 자, 백성 변호사님. 저렇게 음주운전에다가 뭐 그냥 마구잡이로 도주해요. 이거 가벼운 처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음주의심 차량을 경찰이 추격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때는 대부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게 초범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하. 그리고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이 음주 삼진아웃 뭐 음주가 점점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음주 횟수가 많으면 그러면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끔은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그 집행유예가 취소돼서 그 전 취소된 실형까지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행동까지 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확실히 음주운전에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뭐 처벌도 그렇고 법원의 판단도 예전보다 확실히 엄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지금 송년회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술자리 가실 분들은 차를 놓고 가시거나 부득이 차를 갖고 가시더라도 꼭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그렇게 안전하게 귀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백성문 변호사의 얘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해도 나는 당신의 아들 손정혜 변호사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뭐 어떻게 제목 보면 홍길동전 제목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 혼외자이기 때문에 친모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 텐데요. 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 남성, 그러니까 친부와 친모가 교제를 했고요. 교제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친모가 헤어지고 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는데 또 드라마에도 이런 일들이 꽤 있죠. 그렇죠. 그 남자친구한테는 알리지 않고 홀로 아들을 출산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18년이 지난 어느 시점 친모가 혼자 아이를 양육하다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자 친부에게 연락을 하게 됐고요. 양육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야, 이 돈도 돈이지만요. 이 친부는 아마 내 자식이 어디선가 살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백성 변호사님, 네. 이게 18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친부는 또 얼마나 또 황당할까요? 친부 입장에서는 거의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렇죠. 그 과거에 18년 전에 만났던 그 옛 여자친구가 내 아이를 출산했을 거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갑자기 지금 당신 애가 있다라고 나타난 건 아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니까 친부가 이 당황한 나머지 친모에게 이 친모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면서 그 애가 내 애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이 정도까지 되면 친모도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 없었겠죠. 아들을 친자로 인정을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친생장학의 존부 확인 소송까지 제기를 하게 됩니다. 야, 진짜 정말 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뭐 그런 얘기인데 신민석 기자님, 이 건이 소송까지 가나 보네요. 네, 뭐 좀 드라마 얘기하셨는데 이게 현실에 이런 일이 있어 싶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던 장면들이고 역시 상황은 막장 드라마처럼 진행이 됩니다. TV에서만 봤잖아요. 네, 이제 그 친부가 이제 소송에 굉장히 다급해져가지고 비밀 합의를 제안합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유전자 검사를 하자. 네. 해가지고 만약에 친자로 확인되면 현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 아하. 두 번째, 친모하고 아들은 이후에 추가로 어떤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 등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친모와 아들이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이런 비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서 내 친자로 확인되면 내가 2억 원을 줄 테니까 이걸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결국 친자 확인이 됐고 결국 약속대로 2억 원을 지급해 줍니다. 자,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이 돈을 받았으니까 양육비 청구 이제 더 이상 안 한 거 아니에요? 네, 친모는 양육비 청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성인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 친부를 찾아가게 됐고요. 아버지, 제가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친부 입장에서는 아니 소송 제기 안 한다고 우리 합의서 쓰지 않았냐. 만약에 소송 제기하면 이 합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으나 이 아들 결국 이 친자 확인 소송을 강행을 합니다. 배 수장님, 예. 앞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이 사연이 예. 홍길동전하고 많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달라요. 그렇죠. 왜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홍길동 그럴 때는 이때 조선시대 때 서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신분이 적용이 되죠. 또 그리고 우리가 뭔가 좀 불분명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홍길동 씨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다르죠. 분명히 다른데 왜 다르냐면 아버지예요. 일단 아버지예요. 왜? 자기를 길러준 사람도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낳아준 사람도 아버지니까 법적으로 백성 변호사는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난감한 게 돈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2억 원을 받았다. 또 아들도 친자 확인 소송을 내겠다. 법으로 풀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난감한 내용이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신 기자님. 어쨌든 이 친부 입장에서도 합의서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그 당시 작성됐던 비밀 합의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친자 등록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야, 이참 듣고 보니까요, 정말 비정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고소를 하는 사건이다. 백성문 변호사님,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나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아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까 분명히 비밀 합의했는데, 그렇죠. 그죠? 그 저기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 안 시키고 2억 원 지급하기로 하고 앞으로 양육비도 청구 안 하고 나랑 부자 관계에 있다는 거 절대 뭐 등재하지 않기로 다 합의했는데 그 합의는 뭔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 합의가. 그러니까 부자 친자 관계를 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합의 자체는 민법 103조에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계약은 상식상 무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자 등록을 안 한다는 합의 자체의 효력이 없으니 당연히 아들의 손을 들어줬을 것이고, 근데 아까 합의 과정에서 그럼 위약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만약에 야 그거 안 하기로 했는데 하면 위약금 1억 원 내기로 했잖아. 예. 그 위약금도 무효입니다. 그런 약정 자체가 통째로 무효이기 때문에 위약금 청구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준 둘이서 비밀 합의를 했다는 이 자체 전체 다가 효력이 네. 없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야, 근데 이제 이수정 교수님, 이게 참 어쨌든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승소를 한 거고 부친 입장에서는 이제 패소를 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 아들은 그래도 좀 아버지인데 좀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상처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확실히 부를 수 있게 됐는데 그렇죠. 문제는 상처뿐인 영광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아버지가 재산가라면 이제는 상속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소송이 맞고소가 이제 이루어진 건지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 버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잠깐 언급이 됐지만 상처뿐인 영광이다. 자, 이 말이 이번 주제하고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트로트로 제2의 인생. 자, 제목 그대로입니다. 트로트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첫 번째 주인공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나만이 가야 하는 그 사랑의 길이에 울면서 돌아설 때 다시 한번 네, 어제 방송됐던 MBN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했던 참가자 중 한 명이죠. 손태진 씨의 모습을 봤습니다. 신 기자님. 그런데 손태진 씨 등장부터 환호성이 대단해요. 도대체 이 손태진이라는 인물이 누구길래 이렇게 환호성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성악가 손태진이라는 이름 호칭이 훨씬 더 친숙했는데 이제 아마 트롯 가수 손태진으로 바뀔 듯한 느낌이 강한데 포르테티 콰트로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 팀의 멤버였었고 근데 이미 성악가로는 굉장히 인기 스타였는데 가장 화제는 과연 트롯까지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방송을 이제 보지만 좀 녹화를 이미 됐으니까 네. 제작진의 편집 의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회 엔딩 컷이 손태진 씨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 어제 무대에서 이를 입증했는데 그 남진의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불렀는데 중저음이 굉장히 돋보이는 목소리였었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이제 김호중이라고 하는 성악가 출신 트롯 가수를 많이 접해봤는데 네.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이유가 김호중 씨는 테너 출신이고 손태진 씨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중저음에서 굉장히 돋보이는데 아무래도 남성 트롯은 또 이렇게 중저음에서 멋진 목소리 나올 때 또 그 매력이 굉장하거든요. 이번에 또 눈길을 끄는 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심사위원이 윤명선 작곡가다. 그래서 역시나 한 표 차이로 올인이 안 된 참가자 대부분이 윤명선 작곡가의 배를 받지 못해서였거든요. 근데 이 손태진 씨 노래할 때는 가장 먼저 배를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무대가 기대된다라는 호평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원래 이 유명한 성악가였다는 손태진 씨. 자, 성악가였으니까요. 성악하는 모습 안 볼 수가 없겠죠.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일이 있어도 나는 그대 곁에 있겠소. Una furtiva lagrima negli occhi suoi spuntò, quelle festose giovani invidiar sembrò. 네, 이렇게 됩니다. 야, 이 전공이라 그런지 정말 잘하기는 합니다. 배정천 소장님. 예. 이게 보면 성악하고 네. 트로트하고 이제 발성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 조금 전에 예. 신 기자님 얘기했지만 저도 얼핏 보니까 그 가수 김호중 씨 또 생각나는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또 김호중 씨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게 뭐냐? 더 큰 감동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감동이고 정말 브라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크로스오버란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또 데이트 분석도 하지만 가끔 아재 개그를 섞어주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놀랍니다. 또 환호해 주시기도 하는데 제 이야기는 자제하고. 근데 이게 왜냐? 그러니까 이렇게 성악을 하신 분들이 예전에는 트로트 하면 아니 네가 뭐 딴따라야? 이게 폄훼됐거든요. 네. 이제 우리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트로트가 우리 음악에 상당히 정상의 위치에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대 성악과를 나와도 얼마든지 트로트 못할 게 뭐 있어. 근데 결국 이제 성악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물론 우리가 이 클래식도 좋습니다만 네. 대중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롯이 더 이상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서 이제 뭐 폄훼되거나 폄하되지 않는다. 더 큰 감동이다. 이렇게 이제 문이 열려 있는 그만큼 더 큰 감동을 브라보 불러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손태진 씨 뭐 트로트도 잘하고요. 성악도 잘하고 정말 팔방미인인데 이 손태진 씨가요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네요. 트로트 피가 흐르는 성악가다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손태진 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트로트 가수가 있다고. 저에게도 참 이게 조심스러운 것인데요. 저의 이모 할머님이 심수봉 선생님이십니다. 말씀을 안 하신 거죠? 네, 여기 조금 나오신다고?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그럴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이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야, 이모 할머님이 가수 심수봉 씨다. 정말 와우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백성 변호사님. 네. 심수봉 씨가 조만간 이 불타는 트롯맨 패널단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 만나겠네요?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손태진 씨가 사실 저도 왜 나오셨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트롯에 피가 흐른다 그래서 혹시 누가 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모 할머님이 심수봉 선생님이라고 해서 네. 지금 판정단뿐 아니라 이제 객석까지 다 술렁거리기도 했었는데
전 그래서 당연히 말하고 나온 줄 알았어요. 이모 할머니한테 저 좀 나갑니다. 아, 그렇죠. 근데 혹시 누가 될까봐 말을 안 하셨대요. 말 안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심성호 선생님이 지금 데뷔 44년 만에 처음으로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에 지금 출연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심사 판정단으로. 혹시라도 부담될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더 부담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신 기자님. 이런 부담감을 안고 우리 이모 할머니는 이 조카 손주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뭐 그 어렸을 때 누구나 집안 어르신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많이 있고 대부분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렇게 노래를 잘해 성악으로도 성공하고 트로트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노래를 잘했겠죠. 그래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곤 하면 이모 할머니가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신을 이렇게 칭찬해주는 이모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다는 데 있죠. 어렸을 때 해외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손태진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이모 할머니면 가깝다면 가깝고 약간 멀 수도 있는 사이인데 그렇죠. 해외에 지내면서 굉장히 좀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노래하는 할머니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해외에서 지내면서 얼만큼 자기 이모 할머니가 유명한 가수인지를 몰랐던 거죠. 나중에 그런 걸 알게 되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이모 할머니가 심수봉 선생님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성악할 때부터 같은 노래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할머니의 이름에 좀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썼다고 하고 또 계속 그 노래를 하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는 할머니가 늘 겸손하라고 했던 그 조언을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심수봉 씨와 손태진 씨 가수와 심사위원단으로 만나는 모습, 자, 과연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저희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로트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깜짝 스타들 다음 스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도요 등장할 때부터 스튜디오가 술렁술렁 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진짜. 어머, 웬일이야? 네, 트롯의 길을 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구 발라더 현 트롯 새내기 춘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싸늘한 커피잔에 이별을 남기고 오늘 뉴스파이터 진행하면서 아주 귀가 호강을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가수 뭐 춘길 씨라는데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아니야 모세형이잖아 막 이렇게 술렁술렁 거리잖아요. 네네네. 바로 구 발라더라고 본인을 소개했는데 18년차 발라드 가수 모세 씨입니다. 그런데 왜 춘길이라고 하냐면요. 최근에 활동명을 개명해서 무대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세로 알아본 패널들이 반가움과 놀라움에 저게 모세형이다 모세형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간대요 글쎄를 선곡했잖아요. 정말 안정적인 실력 그리고 단단한 내공으로 완벽한 무대를 꾸몄는데요. 부드럽고 감미로운 발라더의 목소리가 굉장히 특장점인데 여기엔 또 섬세한 감정 표현까지 어우러지다 보니까 지금 심사위원들은 전원 선택을 받고 지금 본선으로 진출한 상황입니다. 18년차 발라드 가수 구 발라더 춘길 씨. 글쎄요, 저는 조금 가물가물하긴 하는데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 저 가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보다 잠들어 춘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이 이름은 사실 저희 아버지 성함인데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래도 명색의 아들이 가수인데 한번 제대로 불러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롯 무대로 그 아버지 이름이라도 세상에 한번 남겨드리면 조금 만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버지 성함으로 참가해봤습니다. 아, 이름에도 또 사연이 있었군요. 백성 변호사님. 네. 저 노래 아시죠? 사랑인 거. 당연히 알죠. 뭐 사실 2005년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고요. 네. 또 저 노래 지금 저희 나이 정도 되는 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모세 씨 얼굴을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없죠. 그게 되게 희한한 건데요. 뭐 그 당시 음악 프로그램에서 10주 연속 톱10에 오르기도 했고 컬러링 순위가 1위였었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커피 전문점에 앉아 있는데 네. 이제 어디선가 벨소리로 이제 사랑인 걸이 나와요. 5명이 동시에 휴대전화를 꺼내 들기에 굉장히 기뻤다고요. 다 사방팔방이 그 노래였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노래를 부른 자기가 거기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봐 주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까지도 뭐 드라마 OST 같은데 아주 최근까지도 노래를 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인 거라는 노래를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뛰어넘는 노래들이 없어서 결국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수정 교수님. 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말 우픈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신의 노래가 막 나오는데 정작 본인 가수가 옆에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답답하죠. 예, 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렇죠. 뭐 어쨌든 불발됐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작하시는 부분은 이제 틀림없이 성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춘길이라는 이 이름이 이게 이제 가명이잖아요. 네네. 사실은 아버지 성함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네. 굉장히 트로트를 좋아하셨고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노래를 남기고 싶다 이런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희망의 이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입춘 대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춘길. 희망의 상징이 모세 춘길. 그렇네요. 자, 신 기자님, 우리 저 배종찬 소장님께서 예상까지 해주셨는데 정말 이 춘길이라는 이름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트롯 열풍이 불고 있는데 2005년에도 트롯 열풍이 지금처럼 강렬했으면 우리가 이런 좋은 가수를 발라드 업계에 뺏겼을까. 지금 호소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발라드 가수로도 성공했지만 어제 뭐 무대 들으셨겠지만 그 트롯에서 더 강점이 드러나는 목소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큰 히트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사실 신인 가수가 히트곡 내가지고 돈 못 법니다. 만약에 작사 작곡을 직접 했다고 한다면 꾸준히 인세가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그냥 히트가 아니라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는 히트곡이 됐을 때 이야기일 뿐이고 사실은 신인 가수가 히트를 하면 소속 그 해당 소속사에서는 어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가수가 벌 수 있는 돈은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OST 가수로 열심히 활동했는데 제가 보니까 꾸준히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그런 활동보다는 음원을 계속 만드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노래를 계속 만들고 가수 활동했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을 터인데 트롯 업계는 다르거든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겠다. 트롯 업계는 무조건 그 관객과 만나는 무대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많은 관객들을 만나면서 얼굴도 다 알아보고 이제 좀 금전적으로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의 성함을 자신의 예명으로 쓴다는 춘길 씨, 이 춘길 씨 앞으로의 여정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제가 된 이분, 트로트로 내공이 이미 상당하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뱃노래 고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뱃노래 불러 날 재우시던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저 강은 아버지의 강이요. 야, 신민석 기자님. 목소리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예, 가수 황준 씨인데요. 어제 그
이태호 씨의 아버지의 강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무대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이 무대가 끝난 다음에 최고의 심사평이 나왔습니다. 이지혜 씨가 속이 다 시원하다, 네.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다 이렇게 심사평을 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모두가 노래를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사이다를 마신 듯한 느낌을 느꼈는데 딱 그걸 찝어내가지고 심사평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너무나 속 시원하게 딱 노래라는 게 또 이런 힘이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데 조항조 씨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는 그 가수는 그 목소리와 노래로 연기를 하는 사람인데 진심이 오로지 묻어 있는 노래였다. 그런 게 딱 맞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이 황준 씨가 이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사연이 있다고 하네요. 황준 씨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제가 4살 때 새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시다가 모든 일을 하면서 저랑 엄마랑 제 7살 차이 나는 남동생하고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그렇게 올라오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저랑 친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그러다 보다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버지 친구분께서 네가 황준이냐며 저한테 오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술만 취시면 제가 노래 부른 영상을 아버지 동료분들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셨다고.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서 도전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어제 황준 씨의 저 무대를 정말 흐뭇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미 사실은 고향에서는 구미의 아들로 불릴 정도로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요. 일단 구미의 아들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주의 300가요제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트로트 8년차 가수이고요. 그만큼 실력이 출중하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사실 황준 씨 보시면 체격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풍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씨름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 남다른 피지컬은 사실은 씨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씨름대에서 초대될 정도로 사실 씨름하고 인연이 많은 명실상부 트로트 가수입니다. 난 등치가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씨름 선수 출신이어서 저렇게 등치가 좋군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런데 이 황준 씨가 이 노래에 대한 진심과 열정을 담아서 뭐 다른 사업을 또 한다면서요? 사실 뭐 정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노래 잘하고 대중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노래를 하셨지만 그동안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계도 꾸려 나가기에는 노래만 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연습할 연습실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창업을 한 곳이 바로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네, 노래방에서 본인도 노래도 부르셔야 되고 또 생계도 도움이 되도록 노래방을 창업을 했다고 하시는데 근데 어제 제가 노래를 들으면 느낀 게 이제 불타는 트롯맨 때문에 노래방 다시 폐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 사연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본인이 연습할 곳이 없어서 노래방을 내가 차려버리자. 그래서 그 노래방에서 또 사업도 하시고 노래 연습도 하고 황준 씨 앞으로 여정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이분도 정말 색다른 이력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자, 누구일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없어도 가슴은 젖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리는 것은 사랑의 기쁨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훤칠한 비주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참가자입니다. 신 기자님, 심사위원회 이목도 사로잡았을까요? 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2회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출연자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트롯 무명 가수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 보면 참가자들 중에 대부분 트롯 현직 가수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이 활동할 무대도 많지 않고 자신의 이름 알릴 기회가 없다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스타가 되곤 하는데 전종혁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래가 처음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명의 트롯 가수들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트롯 오디션의 큰 의미이지만 전혀 트롯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번 도전했다가 스타가 되는 이거 정말 완벽하게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스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전종혁 씨가 약간 그런 케이스의 참가자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항도 씨가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따뜻하고 트렌디한 목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정말 원석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른도 선생님은 차라리 그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찾은 건 지금 원석이 아니라 보석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참가자들 뭐 이런 관객이나 아니면 시청자들보다 오히려 심사위원들이 더 그 목소리에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전종혁 씨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 트로트뿐만 아니고 발라드를 불렀어도 참 어울렸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들이 이 전종혁 씨가 발라드 부르는 모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좋아 정말 좋으니 딱 잊기 좋은 추억 정도니 난 다 알맞게 사랑하지 못한 뒤끝 있는 너의 예전 남자친구일 뿐 스쳤던 그저 그런 사랑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 트로트뿐만 아니고 이 발라드도 상당히 수준급으로 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전종혁 씨한테 반전의 이력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그게 원래부터 쭉 노래를 해오셨던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것 같아요. 드실 텐데 아닙니다. 오. 트롯도 처음 불러보신 거라고 하고 얼마 전까지 프로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였어요? 네, 은퇴한 지 15일 됐습니다. 아이고. 15일 되고 첫 번째 출연한 게 이 불타는 트롯맨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전종혁 이제 선수가 아니죠. 이제는 트롯 키퍼가 되겠다고 나섰는데 저도 목소리를 듣고 지금 시작은 모르겠지만 불타는 트롯맨이 끝날 때쯤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참가자입니다. 야, 이렇게 전도 유망한 프로축구 선수가 어떻게 트로트에 도전을 하게 됐을까요? 전종혁 씨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프로축구 구단으로 입단을 한다는 것이 정말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이 무대에 섰다라는 거는 사실 7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20년간 제가 정확히 한 10일 정도 됐거든요. 제가 은퇴한 지 이 무대에 서기 위해 똑같은 부상을 5번이나 당한 상황이라 못하겠다, 이제 놓아줘야겠다. 하지만 제가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기가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다, 내가 그 시작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먼저 트롯맨 하자. 감사합니다. 배 소장님, 네. 저희가 평생 지금까지 해온 축구를 한순간에 놓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좌절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왜 우리 불타는 트롯맨이 방송하는 지금 1, 2회를 했지만 정말 뜨거운 관심을 불어오느냐. 또 한 번 그들의 인생이 삶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 우리 전종혁 선수도 축구 선수로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렇죠. 굉장한 거예요. 다른 우리 오늘 소개해드렸던 황준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항수 선생님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이 트로트는 노래는 이 목소리로 연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 참 최선을 다해서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심정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들이 이 왜 빛이 나느냐? 노래가 기교가 아닙니다. 우리 전종혁 씨를 봐도 축구선수 출신이지만 감성이 살아나거든요. 이 놀라운 감동이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서 불타오르는 거죠. 불타오르네. 자, 이렇게 사연도 많고요, 실력도 출중한 우리 불타는 트롯맨 참가자들 과연
어떤 결과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매주 본방사수하면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네. 요즘 절도범들은 훔칠 게 그렇게 없나 봐요. 제가 본 최근 절도범 중에 가장 찌질한 절도범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일부 지역에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심심찮게 눈사람을 만들어 놓은 모습들도 좀 보셨을 텐데. 그렇죠. 지난 26일 광주의 한 카페에서 이제 그냥 눈사람이 아니고요. 울라프 모양으로 굉장히 정성 들여서 눈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겨울왕국 나오는 울라프 네, 맞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카페 홍보차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정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그냥 뚝딱 만들어낸 눈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남성이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카페 앞에 저 있는 울라프 눈사람의 얼굴과 상반신 부분을 뚝 떼서 저분요? 네, 저게 다 찍혔습니다. 저게 또 이제 떨어질 뻔하니까 저걸 딱 이게 다 고쳐잡고 카페 쪽을 그래도 본인이 잘못하는 걸 알긴 아는 모양이네요. 카페를 한번 힐끗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당당히 저렇게 눈사람을 들고 사라진 겁니다. 아니, 신 기자님, 저 올라프 만들려면 저 진짜 막 몇 시간 걸렸을 텐데 저거를 상반신만 들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카페 직원들 말로는 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려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그 추운 상황에서 시린 손을 보여줬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누군가 들고 가버린 거였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왜 만들었느냐, 카페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추운 날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한 번이라도 좀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들고 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왕 누군가 가져갔으면 좀 더 좋은 곳에 두기를 바라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에게는 사라졌지만 그 울라프 눈사람이 어딘가 좋은 곳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만약 장난이었다면 이런 장난 다시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남겼고, 또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너무 열심히 만들었던 순간이 그 순간들이 사라진 거였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고 하면서 절도범을 꼭 잡아달라는 그런 해시태그를 또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눈사람이니까 뭐 저희가 이제 표현을 뭐 절도범이라고 해야 될지 글쎄요, 뭐를 잘 모르겠는데, 저 눈사람을 만든 제작자와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통화가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눈사람이나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게 됐어요. 다 만들고 나니까 계속 사람들이 줄 서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죠. 야간에 하시는 분이 설거지를 하고 나서 다시 CCTV를 확인했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야간 하시는 분이 반팔 입은 채로 막 밖에 뛰쳐나갔는데 이미 그 분들 다 사라져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올해 중에 가장 슬픈 날이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목소리 막 울먹울먹해요. 막 슬픈가 봐요. 네, 감성 파괴자죠. 또 아이들에게는 동심 파괴자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네티즌들도 정말 슬퍼하고 있습니다. 부순 것도 아니고 안고 가는 게 이상하다. 눈사람 훔치는 거 처음 본다. 나쁜 손버릇, 애쓴 사람 생각 좀 하자. 절도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추억을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분개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뜻밖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그 영상이 갑자기 화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 가져가신 분을. 그래서 연락이 닿아가지고 사과를 받아서 이제는 그냥 웃긴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눈 많이 오면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사과도 받고요. 뭐 화해도 하셔서 다행이죠. 근데 저 이거 궁금해요, 백성 변호사님. 눈사람이 이렇게 들고 갔잖아요. 네. 이거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눈사람이 재물이 되면 절도죄가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눈사람 만들고 눈사람은 곧 녹잖아요. 네.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고, 얼마 전에 한 대학의 캠퍼스에서 7시간 동안 정말 공들여서 만든 눈사람을 누가 발로 차서 훼손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손괴죄가 안 됩니다. 역시 재물성 인정 안 돼서. 근데 그게 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 만든 사람의 마음과 감성을 훔쳐간 죄 아니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연락 와서 사과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절대 저런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뭐 절도죄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 절도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람의 추억을 좀 가져갔다는 부분에서는 좀 아쉽긴 합니다. 하나 더 볼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보니까 이번에도 얼굴은 없어요. 올라프처럼. 그런데 올라프가 아니고 보니까 천사네요. 네, 천사입니다. 뭐 천사 이해의 표현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뭐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무려 23년 동안이나 기부를 하시는 천사가 계시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 얼굴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없는 천사라고 불린다라고 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셨고요. 27일 오전 11시 1분경에 어디로 나타나셨냐?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 익명의 전화가 걸렸고요. 내가 무슨 교회 인근 주차장 뒷바퀴 아래에 상자를 뒀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달라라고 전화가 와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실제로 그 현장을 갔고요. 네. 돈다발, 돼지 저금통, 그리고 쪽지가 담긴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야, 2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기부를 해오신 얼굴 없는 천사. 자, 이 관계자분들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발신번호 없음으로 전화가 한 통 왔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봤더니 한 40대 초반의 젊은 남성분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그 교회 앞에 주차된 차량 뒷바퀴에 상자를 놓고 가셨다고 하셔가지고 얼굴 없는 천사분이 성금을 또 놓고 가셨구나 해서 그동안의 천사님의 사랑은 우리 노송동 소년소녀 가장과 불우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천사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주에 있는 등록금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쓸 예정입니다. 백성준 선생님 보니까 네. 돼지 저금통에 이제 돌이 들어 있는데 돼지 저금통에다가 저금을 하려면 본인이 쓸 돈을 차곡차곡 모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23년 동안 모아서 기부를 했으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2000년 4월에 처음 시작이 된 건데요. 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써달라고 해서 58만 4천을 놓고 간 걸 시작으로 해서 매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이렇게 기부를 이어갔는데요. 2019년에 이제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에 놓고 갔던 6천만 원이 도난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천사의 선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 누적 성금액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려 8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얼굴 없는 천사 덕분에요. 이 전주시가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천사의 도시라는 별명인데 이 사연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좀 괴상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